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그 외 테마 ETF들인데요. 오늘 영상 하나를 보면 국내 ETF 모두 마스터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총합본을 만들면서 수수료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달라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업데이트 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중에서 나스닥 100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성장주 잘 나가고 있죠. 이걸 국내에서 투자하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게 5가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나스닥 100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재 기준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을 보다 보면 꽤 종목이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수익률이 좋은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선물 H, TR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수수료 저렴한 걸 찾아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수수료 작은 친구가 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국내 나스닥 100 ETF를 투자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닥 100의 탑10 기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이 여기 다 모여있죠. 그래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겁니다.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큰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애플과 마소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24.7%니까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죠. 그만큼 애플과 마소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나스닥 100이 크게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 구글이 3등 아니야? 알파벳이 구글이죠. 3등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존이 3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알파벳 C랑 A를 합치면 7.2%입니다. 구글이 3등이 맞고 4등이 아마존, 엔비디아가 5등입니다. 엔비디아도 그 전에 저 뒤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가총액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기 비중도 커지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스닥 100도 좋은데 테슬라에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추가로 테슬라를 더 담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3.6%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술주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더 담아야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 기업 추가로 제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스트코, 시스코 시스템, 캔커스트, 어도비 등 AMD도 있죠. 우리가 아는 기업들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나스닥 100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담고 싶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나스닥 100인 겁니다. 여기서 그럼 나는 나스닥 100이 아니라 직접 기업에 투자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과거 시총 상위 기업을 찾아봅니다. 2000년도부터 10년마다 어떤 기업들이 상위에 있나 체크해 봤는데요. 2000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 인텔이 최강자였고 2010년도 넘어오면서 애플, 마소 그리고 GE였습니다. 2022년을 넘어가면서 지금 23년이죠. 현재 와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요. 지금 여기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인텔을 골랐다 혹은 시스코 시스템을 골랐다면 현재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과거에 내가 미래에 좋은 기업을 찾기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이런 게 어려울 때는 당연히 ETF를 투자하면서 전체의 상승을 쫓아가는 것도 좋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스닥 100에 무엇이 들었나였죠?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100개 기업 중에서 24.7%를 차지하는 게 2개 기업입니다. 애플과 마소고요. 나머지 8개 기업, 탑10 기업에 들어가는 게 29.1%입니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브로드컴, 펩시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90개 기업이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2000년도에 잘 나가던 기업 중에 인텔이랑 시스코 시스템을 말씀드렸죠. 현재 시스코 시스템은 1.7%입니다. 그만큼 비중, 시총이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애플과 마소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내가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하락이랑 증가폭을 상쇄하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100개 중에서 자신있게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상승을 쫓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국내 상장된 ETF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 ETF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176개였습니다. 그럼 176개 중에서 미국은 얼마나 된가요? 미국만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게 64개나 있습니다. 이
이 중에서 제가 투자하지 않는 인버스랑 레버리지를 제외하면 59개가 있는데요. 그럼 이 59개 중에서 나스닥 100 여기에 투자하는 ETF는 몇 개일까요? 총 합쳐서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8개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뭔지 그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걸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8개의 ETF를 나열하면 왼쪽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려고 나스닥 100이라고 치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인버스, 레버리지 등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에서 이 8개를 찾아내야 되고 이 8개 중에서 뭐가 좋은지도 지금부터 뽑아야겠죠. 그럼 우리는 이 8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헤쳐 봐야 됩니다. 뒤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나스닥 100에도 일반이 있고 TR, 선물, H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씩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게 좋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R 상품을 볼게요. TR은 토탈 리턴의 약자인데요. 전체를 되돌려서 재투자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분배금이 나오면 우리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알아서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배당금을 재투자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걸 알아서 해주는 상품이 요 TR 상품입니다. 그럼 TR 상품이랑 일반 상품 수익률이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랑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TR 상품이니까 더 수익률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봤더니 두 개의 차트가 거의 겹쳐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토탈 리턴 해봐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 100이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배당금, 분배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요? 21년도에 280원, 22년도에 280원,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1분기 65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배당률이나 체크해 봤더니 21년도 연말 기준으로 내가 매수했다면 0.32%고 22년도는 0.46%입니다. 0.5%도 채 넘지 않죠? 이렇게 작은 돈을 재투자하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재투자할 때 이 금액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일부 비용이 또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TR 상품에 투자한다는 건 분배금, 배당률이 높은 거를 투자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낮은 상품은 투자해봐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에 투자할 때는 TR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환해지 상품으로 H가 붙어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환율이 올라서 고민이시죠? 환율 오름과 내림에 상관없이 오로지 지수만 추종하는 상품이 H입니다. 이 상품은 요즘 같은 시기가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환율이 올라서 환전하기 부담스러울 때 해지 상품을 매수하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이제 오를까 걱정이 되시죠? 이럴 때는 일반 상품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스닥 100을 모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최근 3개월 동안의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2월 2일을 기준으로 환율이 많이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랐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내려오고 오름에 따라서 해지 상품이나 일반 상품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우선 환율이 내려갈 때 해지 상품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오른 만큼 그대로 쫓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에 노출된 상품은 영향을 받아서 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지 상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이 더 매력적이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갈 때를 볼까요? 반대의 경우가 펼쳐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일반 상품이 지수 상승 플러스 알파로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산이 더 증식되게 됩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1년 동안 지수는 별론데 환율이 올라서 자산이 덜 빠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 노출된 상품에 투자하면 지수뿐만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내 자산이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물인데요. 선매매 후 물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 ETF에 투자한다는 건 돈이 1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 10억을 현물에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비용을 떼놓은 다음에 나머지 비용을 다른 데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혹은 RP 등에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상품은 해지 상품과 함께 끼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물 H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른 비용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럼 선물은 오일처럼 실제 보관하면은 롤오버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아서 리스크가 적게 적용이 됩니다. 나스닥 100 선물 해지 상품이랑 일반 해지 상품을 비교해 볼 건데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란색이 조금씩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ETF 중에서는 선물이 아닌 일반 해지 상품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오차 범위를 줄이다 보면은 결국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
ETF다 그러면 크게 수익률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2번과 3번 질문은 국내 나스닥백이 어떤 종목이 있고 수익률은 뭐가 좋으냐 요거였죠. 그거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요. 세 가지로 볼게요. 우선 TR 상품 같은 경우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지만 그게 배당률이 낮은 상품이라면 큰 매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나스닥백입니다. 그게 아니라 S&P 500이라든지 고배당인데 TR이다. 이런 상품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H인데요. 요즘같이 환율이 높을 때는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달러 자산을 모아간다 하시는 분들은 H 상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자 투자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선택해야겠죠. 그 마지막 선물은 현금을 운영해서 따로 수익이 발생되지만 전체 수익률을 봤더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죠. 그래서 선물은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TR이랑 H 상품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백 ETF가 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살펴본 건 TR, 선물, H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일반 상품들이죠. 이게 정말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에이스 미국 나스닥백, 그리고 KB스타 미국 나스닥백이 있는데요. 요 세 개를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어떤 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한다면 꼭 봐야 되는 게 보수인데요. 앞에서도 봤지만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이버 금융에 들어와서 나스닥백을 검색하면 오른쪽에 펀드 보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은 0.07%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믿을만 할까요? 저도 예전에 모를 때는 그냥 이것만 보고 투자했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추가로 붙는 기타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걸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우리가 국내 상장된 ETF를 투자하면 크게 세 가지 보수가 있는데요. 운용 보수,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펀드 보수는 운용 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로 붙는 게 두 개나 더 있죠. 이걸 다 합쳐진 보수를 봐야지 우리가 전체 내는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보수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금융투자협회라고 치고 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 보면 펀드 공시라고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보수 비용 비교가 있습니다. 이 비교를 누른 다음에 펀드명을 쓰면 되겠죠. 나스닥백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스닥백 국내 상장된 ETF가 뜨게 됩니다. 여기 쭉 밑에 검색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게 A, B랑 D를 더한 게 총 보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를 다 더한 게 요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3개를 더한 값을 말씀드려 볼게요. 총 보수가 가장 저렴한 친구는 KB스타입니다. 0.15%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나스닥백을 정리했을 때 0.17%였는데 0.02%를 더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이거랑 에이스는 현재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산 규모를 봤더니 지금 2.24조로 타이거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직투했을 때 SPY도 자산 규모가 큰 대신 보수가 컸죠. 그거와 동일하게 타이거도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에이스는 보수도 안 내리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죠. 조만간에 아마 내리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가를 보면 만원대에 매수할 수 있는 건 에이스랑 KB스타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매수할까요? 당연히 총 보수가 저렴한 걸 매수하는 게 좋은데 이 보수는 계속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18%랑 0.15% 차이가 0.03%인데 이 차이가 얼마의 수수료를 더 내게 하는지 뒤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에이스랑 KB스타에 각각 1억씩 투자했을 때 보수가 얼마씩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차가 됐을 때는 0.18%는 18만원을 낸다는 이야기고 0.15%는 15만원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금액은 우리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단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날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몇천원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갭을 봤더니 1년차에 3만원, 10년차에 30만원, 20년차에 60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금액은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당연히 20년차가 됐을 때 주가도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는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갭이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에이스랑 KB스타가 지금의 이 보수를 유지할까요? 또 변동이 있겠죠. 그 변동에 따라서 이 갭이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0.01에서 0.03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나스닥백은 QQQ가 아니라 제가 QQQM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한국은
한국은 ETF가 보수가 좀씩 변동이 되는데 해외는 보수가 고정형입니다. QQQ는 0.2%, QQQM은 0.15%니까 0.05% QQQM이 더 저렴하죠. 그리고 같은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럼 우리는 QQQ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QQQM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1억을 투자했을 때 보수가 얼마나 달라지나 체크해 볼게요. 1년 차에는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년 차가 됐을 때는 그 격차가 1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이건 당연히 또 지수가 안 올랐다고 얘기한 건데요. 20년 뒤에 3배, 4배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300만원, 400만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고정형이니까 굳이 QQQ가 아니라 우리는 QQQM을 투자해야 됩니다. 국내 나스닥100 ETF에 투자하면 크게 3가지 투자 방법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연금 투자가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총 보수가 저렴한 걸 선택하는 게 좋고요. 현재 기준으로 KB스타랑 에이스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환 해지 상품 말씀드렸죠. 뒤에 H가 들어있으면 환율 노출되지 않고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로지 지수만 쫓아가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원화 가치, 원화로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고,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에이스나 KB스타, H가 안 붙어 있는 거 원화로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원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원화로 투자하고 있지만 달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달러 자산이 아니라 원화 자산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환 해지 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배당 재투자는 나스닥100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TR 상품은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10억 이상 자산 규모가 꽤 크다 하시는 분들은 KB스타나 에이스는 그 거래 대금이 꽤 작기 때문에 그 큰 금액을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을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 ETF를 가지고서 5가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로 연금저축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된 S&P 50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크게 5가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투자하는 것들이 꽤 많죠. QQQ라든지 SCHD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자했을 때 중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볼 거고요. 특히나 SCHD는 최근에 리밸런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률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것까지 파헤쳐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S&P 500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보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다 보면 해지 상품 그리고 TR 상품들이 있는데 TR은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도 할 수 있지만 TR 상품은 내가 받지 않고 알아서 재투자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실제 상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진실을 파헤쳐보고, 네 번째는 수수료 가장 저렴한 종목은 뭔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는 국내 S&P 500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중에서 탑10 기업의 비중을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애플과 마소가 1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00개 기업 중에 2개가 12%를 넘는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쏠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등을 보면 아마존 2.5%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등은 아마존이 아니라 구글입니다. 구글은 알파벳 C랑 A로 갈리면서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있는데요. 이걸 2개 합치면 3%죠. 그래서 3위는 구글입니다. 요즘에 챗 GPT 때문에 마소랑 구글이 열심히 싸우고 있죠. 그래도 규모 면에서는 마소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이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100은 기술주 미주로 모여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S&P 500이랑 나스닥 100 얼마나 겹치게 될까요? 80%나 겹칩니다. 나스닥 100 입장에서는 100개 기업 중에 80개 기업이 겹치니까 많은 비중이 겹친다고 알 수가 있죠. 빅테크 기업을 보더라도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이렇게 겹치는 기업 말고 S&P 500 안에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요. 살펴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엑슨모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JP 모건 등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가치주, 배당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데 가치주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투자해도 좋고 왼쪽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S&P 500과 SCHD의 중복률을 체크해 볼게요. SCHD는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52%가 중복이 일어납니다. 나스닥 100보다 중복률이 적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스닥 100은 기술주가 모여져 있어서 S&P 500과 중복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배당 성장에 투자하는 SCHD가 더 적게 중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나스닥 100이랑 SCHD는 얼마나 중복이 일어날까? 요건데요. 바로 뒤에서 볼게요. QQQ랑 SCHD 두 개의 중복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기업을 봤더니 브로드컴, 펩시, 시스코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일어난다는 건 배당도 주지만 성장할 가치가 있다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브로드컴 배당 성장률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주가도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S&P 500을 바닥에 깔고 다양한 종목들을 넣는 것도 좋지만 QQQ 성장에 맞춘 투자 그리고 배당에 맞춘 SCHD 이렇게 양쪽에 무게를 주고 밸런스 있는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S&P 500이랑 QQQ, SCHD 중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였죠. S&P 500 입장에서 봤을 때는 QQQ를 넣는다. 그럼 성장기업 20%를 추가한다는 거고 SCHD를 추가한다는 건 배당기업 48%를 추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내가 투자할 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상장된 S&P 500 종목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데요. 총 15개나 됩니다. 이 중에 배당을 재투자하는 TR이나 환율 해지하는 H가 들어간 상품들도 많죠. 요즘 환율이 높기 때문에 해지 상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정통으로 S&P 500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S&P 500 중에서 TR이랑 해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상품을 보면 이렇게 8개가 있는데요. 이 8개도 꽤 많죠. 이 8개 중에서 자산 규모가 2천억 이상인 상품들을 보면 타이거, 에이스, KB스타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뭐가 좋은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S&P 500 3대장을 보면 타이거, 에이스, KB스타가 있는데요. 자산 규모를 놓고 봤더니 1.86조를 차지하는 건 미래에셋입니다.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꽤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1일 거래량을 봤더니 115억이나 됩니다. 내가 억 단위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타이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소액이다. 매달 30만원, 50만원 연금저축으로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나 KB스타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래 금액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커질 테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운용보수입니다. 운용보수를 봤더니 KB스타가 0.021 가장 저렴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운용보수 플러스 알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S&P 500 3대장의 수수료를 확인해 볼게요. 앞에서 운용보수를 봤을 때는 KB스타가 가장 저렴했죠. 0.02%였습니다. 여기서 기타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해 봤더니 타이거가 0.17%, 에이스는 0.16, KB는 0.18%입니다. KB스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꼭 기타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수페 챌린지를 시작할 때는 타이거가 가장 낮았는데 지금은 에이스가 가장 낮네요. 운용 보수는 변하지 않지만 뒤에 붙는 기타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해외 ETF 같은 경우는 VO나 IVV,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죠. 총 보수가 0.03% 지불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뒤에 붙는 게 많죠. 좀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ETF 보안가인인 제가 앞으로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변경될 때마다 수수료 랭킹을 매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스가 0.16%고 KB스타가 0.18이죠. 이 0.02%의 갭이 수수료를 얼마나 차이나게 하는지 내가 내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차가 됐을 때 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년이 지나면 40만원까지 갭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장기로 투자할 거니까 이거 갈아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0.02% 차이 난다는 건 앞에서 운용보수는 변하지 않지만 기타 비용이랑 중개수수료가 바뀔 수 있죠. 그게 언제 바뀌어서 KB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바꾸고 났더니 KB가 낮으면 그 손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면 수수료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2% 정도 갭은 굳이 갈아타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0.5, 0.5% 혹은 0.1% 이상 갭이 난다. 그랬을 땐 당연히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기 좋게 제가 매번 분기마다 어떤 게 수수료가 적은지, 내가 투자할 시점에 수수료 적은 게 뭔지를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수료 가장 저렴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였죠. 현재 기준으로 에이스 미국 S&P 500이 0.16%로 가장 저렴합니다. 작년 초부터 커피값 아껴서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수페 챌린지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67주가 됐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타이거 미국 S&P 500이 양전을 했습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나스닥 100이랑 SCHD 국내 버전까지 늘린 상태인데요. 적립식 투자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함께 투자하고 계신 분이 500명이 넘으셨는데요. 중간에 포기한 분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뛰어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결국 우리 노후를 튼튼하게 할 겁니다. 간혹 지금 미국에 투자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근거를 보면 최근에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 줄기차게 상승했던 해도 있지만 과거를 보면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행보하지 않았냐, 이런 근거를 댑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 투자했다면 2012년이 지나야 원금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2022, 23년도를 보면 과거 2000년도가 떠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정말 최악의 투자였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최악의 순간에 $1000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달 $100씩 추가로 납입하고 배당금 또한 재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2012년도까지 투자하면 원금이 $16,600가 되고 수익은 $26,794가 됩니다. 2000년도에 투자하고 그냥 방치했다면 2012년도에 본전도 찾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배당금까지 재투자하니까 저가에 계속 모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투자하면서 12년 동안 중에 계좌가 마이너스인 구간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투자라고 생각한 시점이 오히려 수익을 준비하는 구간이 되는 건데요. 적어도 지금은 최악의 순간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도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S&P 500 ETF에 대한 5가지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테마 ETF를 살펴볼 건데요. 많은 종목을 알고 있으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다양한 종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ETF 중에서 테마 ETF를 살펴볼 건데요. 크게 5가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국내 상장된 미국 ETF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ETF를 파헤쳐 볼 건데요.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당연히 빅테크입니다. 빅테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SCHD 국내 버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반도체에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OXX를 많이 알고 있죠. 그거의 국내 버전이랑 어떻게 반도체에 투자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진흙 속 진주같이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할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보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시야가 넓어졌다,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총 17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투자하는 ETF를 빼고 나면 64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64개 중에서 추가로 또 선별을 해야겠죠. 자산 규모가 100억 이하인 건 또 제외하면 46개가 남고, 그 중에서도 인버스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제가 픽한 ETF는 22개입니다. 이 22개의 ETF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바로 대해서 보겠습니다. 22개의 ETF를 보면 반도체, 빅테크, 배당, 가치, 바이오, 친환경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제목에서 어떤 테마를 담고 있는 ETF인지 확인이 되죠.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SCHD는 안타깝게도 종목명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소울 미국 다우존스랑 밑에 있는 에이스 미국 배당 S&P 500입니다. 이 두 개는 뒤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대표 테마 ETF 4가지를 보겠습니다. 테크, SCHD, 반도체, 배당인데요. 각각의 특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 입맛에 맞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부터 보겠습니다.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개수는 기업 수인데요. 투자하고 있는 게 10개에서 18개, 많으면 38개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5개 중에 우리가 2개를 제거할 건데, 첫 번째는 액티브 ETF입니다. 저는 액티브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ETF 말고 인덱스를 추종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5번째, 미국 ETF 산업 탑10이라고 있죠. 이게 미국 ETF라는 게 ETF 속의 ETF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내가 ETF를 투자하는데 그 ETF가 또 ETF를 투자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보수 또한 높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3개의 ETF가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랑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마지막으로 아리랑 미국 나스닥 테크가 있는데요. 요 3개 중에서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개 ETF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산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가장 많죠. 1.58조입니다. 코덱스는 4,249억, 꽤 괜찮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아리랑 미국 나스닥 테크는 277억 원, 꽤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봤더니 3억밖에 되지 않죠. 내가 자산 규모가 커서 1억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런데 하루에 거래되는 게 3억밖에 안 되면 내 나중에 뺄 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1일 거래량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총 보수가 있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0.77%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타이거랑 아리랑이 그나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미국 테크 탑10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말 그대로 미국 테크 기업 10개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소, 애플, 구글 이 3개의 기업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3개를 더해봤더니 57.1%입니다. 10개 중에 많은 비중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6.7%밖에 안 되니까 미국 테크 탑10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ETF 안에 어떻게 비중을 갖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 테크 탑10이니까 테슬라도 많겠지 하고 그냥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면 이렇게 투자할 바에는 그냥 나스닥 100에 투자하겠어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럼 2개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랑 나스닥 10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부터 1년 이상의 차트를 봤을 때는 왼쪽에 봤을 때 파란색이 더 많이 빠졌죠. 장기간에 봤을 때 미국 테크 탑10이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4개월 동안 나스닥이 꽤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어떤 게 더 많이 올랐을까요? 그것 또한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그 말은 나스닥 100보다 테크 탑10이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반등도 더 시원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어느 정도 이 반등이랑 하락을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나스닥 100만 보더라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테크 탑10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테크 ETF에 뭐가 들어있나 요거였죠. 가장 바람직했던 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었습니다. 요 안에서도 애플, 마서, 구글의 비중이 컸으니까 꼭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비중이 6.7%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ETF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국내 버전의 SCHD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연금저축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SCHD ETF 2가지가 있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랑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가 있습니다. 이 2개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바람직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버전의 SCHD는 언제 상장했을까요? 에이스가 1년 정도 더 전에 상장을 했고요. 솔은 2022년 11월이니까 현재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둘 중에 자산 규모는 어디가 더 클까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면 보통 오래된 ETF가 자산 규모가 큰 편인데요. 희한하게도 솔이 자산 규모가 2배 이상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솔을 말씀드릴 때는 1천억 정도도 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1311억 원이나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투자자는 솔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022년 11월 16일에 국내 SCHD를 제가 간단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에이스 총보수를 언급드리면서 0.84% 너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보수를 내느니 차라리 직투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이스에서 SCHD랑 수준을 같이 맞춰서 총보수를 0.06%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기쁜 마음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에이스와 솔의 보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운용 보수는 에이스가 0.06%고 솔은 0.05%입니다. 둘 다 저렴한 편이죠. 그런데 국내 ETF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확인해 봐야 되죠. 세 개를 모두 다 더해봤더니 에이스는 0.36%고 솔은 0.4%입니다. 솔이 0.04% 더 높죠. 한 달 전에 언급드릴 때는 솔이 더 저렴했는데 어느 순간 역전해버렸습니다. 수페 챌린지로 솔을 담고 있는데 속상한 마음입니다. 솔의 비용이 줄어들길 바라면서 변경되면 다시 언급드려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SCHD 국내 버전 투자해도 될까였죠.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총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분배금을 잘 주는지, 마지막으로 세금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세금입니다.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많이 내면 총 보수랑 분배금보다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버전을 투자해도 될까는 세금이 국내가 더 싸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때는 국내 버전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직투하는 것보다,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국내에 투자해서 연금저축으로 투자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연금소득세가 상당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SCHD를 좀 길게 만 55세 이상 모아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버전으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반도체 ETF를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랑 코덱스 미국 반도체인데요. 자산 규모로 보면 역시나 타이거가 압도적입니다. 1.6조나 되죠. 오른쪽에 코덱스를 보면 746억 원, 이것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1일 거래량을 봤더니 타이거는 144억 원인데 오른쪽에 코덱스는 3억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자산 규모가 꽤 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왼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총 보수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수를 봤더니 코덱스가 0.24%,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7%,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보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이거를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코덱스를 투자해야 될까요? 총 보수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갭이 발생되는지 바로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타이거 미국 반도체랑 코덱스 미국 반도체에 각각 1억씩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차가 됐을 때 보수로 내는 게 타이거는 70만원, 코덱스는 24만원인데요. 갭을 확인해 보면 46만원입니다. 10년 차에는 460만원, 20년 차에는 920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20년 차에 벌어지는 이 920만원은 증시가 안 올랐다는 가정한데요. 증시가 2배, 3배, 4배 올랐다면 2천, 3천, 4천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수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0.1% 차이는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스닥백을 말씀드릴 때는 0.01% 요 정도 차이는 그냥 눈 감아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분기 때 그 수수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0.01%가 아니죠.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0.1% 이상의 차이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과연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을까요? 이걸 본 다음에 우리는 투자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총 24개 기업에 미국 상장된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2개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엔비디아랑 TSMC인데요. 나는 엔비디아랑 TSMC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타이거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에서 투자 종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조금 더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1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비중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쉐어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ETF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같은 산업에 있고 거의 비슷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같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23% 상승했는데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8% 상승했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놓은 만큼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다, 엔비디아랑 TSMC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국 반도체 ETF 뭐가 있을까요?죠. 각각 두 개 ETF가 정말 성격이 달랐는데요. 코덱스 반도체는 24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낮은 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타이거 반도체는 보수가 높았지만 자산 규모가 크고 반도체 31개 기업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 다 싫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MH 혹은 SOX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된 미국 ETF 중에서 배당으로 매력적인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SCHD를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더 괜찮은
괜찮은 게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ETF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치주, 다우존스 혹은 배당 기족주에 해당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또 제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우존스, 지수 추종하는 ETF니까 제거하고, 그리고 배당 기족주인데 커버드 콜이니까 또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액티브 ETF는 당연히 또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개를 제거하고 났더니 2개밖에 남지 않았죠. 에이스 미국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랑 타이거 미국 S&P 500인데 배당 기족주에 투자하는 ETF, 이 2개 중에서 뭐가 좋은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에이스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는 경제적 해자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MOAT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미국 ETF가 있죠.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독보적인 점유율이라든지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른쪽은 배당 기족주에 투자하는 ETF로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에는 NOBL이란 ETF가 있죠. 자산 규모를 보면 713억 원으로 모트 ETF가 더 규모가 크고요. 총 보수는 0.65%로 배당 기족주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이럴 때는 해당 ETF가 담고 있는 기업이 뭔지 찾아보는 게 좋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해자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ETF입니다. 탑10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넘사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메타, 구글, 마소, 아마존, 어도비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꽤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제목에 가치주라고 들어갔다고 배당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ETF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해외 직투를 생각하는 MOAT는 1%대 배당을 주고 있는데 국내 버전에서는 아직 배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착각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족주 ETF를 보겠습니다.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비중을 볼 수가 있는데요. S&P 500 기업 중에서 2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해외 직투한다면 NOBL이 있습니다. 그것의 국내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배당 기족주니까 당연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업들이 다가가 있습니다. 펩시도 눈에 들어오고 세제 기업, 정수기 기업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원한다, 그게 국내 버전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 기족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진흙 속에 진주 같은 미국 배당 ETF가 있느냐였죠. 이번에 좋은 ETF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SCHD보다 더 좋은 배당 ETF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면서 SCHD가 괜찮은 투자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을 테마 ETF 3가지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ESG인데요. S&P 500 기업 중에서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은 뭐가 있냐, 거기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요즘에 환경 아직 관심을 좀 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은 계속 규제를 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항목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괜찮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가 있고, 마지막 러셀도 여기에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러셀 2000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코덱스 미국 러셀인데요.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ETF도 괜찮은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서 테마 ETF를 살펴봤는데요. 각각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 되셨나요? 40분이 넘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이 영상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간파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럼 내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현명한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